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풍TV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운과 재물운을 가득 채워드릴 소중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진 않으신가요? 문득 새가 자주 찾아오거나 평소에는 시들시들하던 식물이 갑자기 활기를 띠거나 아니면 꿈에서 물을 보는 경험을 하셨나요? 이런 현상들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징조들은 바로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재물운이 내려온다는 신비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보이는 5가지 재물운의 신비한 징조와 함께 그 기운을 최대한 받아들이는 풍수 비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동양 풍수에서는 우주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기라는 에너지가 모든 것을 관통하며 이 기운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흐른다고 하죠. 이러한 기의 흐름이 좋아지면 재물운도 따라서 좋아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재물운이 갑자기 찾아오기 전에는 항상 일정한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징조들을 수천 년 동안 관찰하고 기록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날 때 적절한 풍수 비법으로 응대하면 재물운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믿었죠. 예를 들어 갑자기 집 주변에 새들이 모여들거나 집안의 식물이 유난히 잘 자라거나 혹은 문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햇빛이 특별히 강렬하게 들어오거나 꿈에서 맑은 물을 자주 보는 것도 모두 하늘이 보내는 재물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징조들을 단순히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대로 된 풍수 비법으로 기운을 증폭시키는 것이죠. 그래야만 징조가 실제 재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5가지 재물운 징조와 그에 맞는 풍수 비법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물운의 징조는 바로 현관 앞에 새가 자주 앉거나 날아오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자신의 집 현관이나 창문 근처에 새들이 자주 모여드는 모습을 보셨나요? 특히 까치나 제비와 같은 새들이 여러분의 집 주변에 둥지를 틀거나 자주 머무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는 매우 강력한 재물운의 신호입니다. 동양의 풍수에서 새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메신저로 여겨집니다. 특히 까치는 예로부터 복을 물어오는 새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까치가 자주 찾아오는 집은 곧 경사가 있을 것이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새들이 특정 집에 모여드는 걸까요? 풍수학적으로 볼 때 이는 그 집에 긍정적인 기운이 모여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새들은 자연의 기운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좋은 기운이 모이는 곳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리고 그곳으로 모여듭니다. 특히 여러분의 집 현관 쪽으로 새들이 자주 날아온다면 이는 재물이 곧 그 길을 통해 들어올 것임을 암시합니다. 현관은 집의 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으로 모든 기운이 드나드는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징조가 보일 때 어떻게 대처해야 재물운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중요한 풍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현관에 동쪽을 향한 거울을 설치하세요. 동쪽은 태양이 뜨는 방향으로 새로운 시작과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동쪽을 향한 거울은 이러한 생명의 기운을 반사하여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단, 거울이 정확히 동쪽을 향하게 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절대로 북쪽에는 거울을 두지 마세요. 풍수에서 북쪽은 물의 기운과 연관이 있는데 이 방향에 거울을 두면 재물이 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현관문이 북쪽을 향해 있다면 그 앞에 빨간색 매트나 장식을 두어 기운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현관을 항상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세요. 현관이 지저분하거나 어수선하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고 머물지 않습니다. 특히 신발은 정리정돈하여 놓고 현관에 불필요한 물건을 쌓아두지 마세요. 넷째, 현관에 작은 물그릇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들은 물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은 더 많은 새를 불러 모아 재물운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 이 물은 매일 갈아주어 항상 맑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현관 근처에 바람종이나 풍경을 달아두세요.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나쁜 기운을 쫓아내고 좋은 기운만 들어올 수 있게 도와줍니다. 특히 금속 재질의 풍경은 더욱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에 서울 강남에 사는 김 씨는 갑자기 아파트 베란다에 새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이 비법들을 실천한 후 한 달 만에
부동산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새들이 모여든 후 현관을 정리하고 동쪽에 거울을 둔 지 일주일 만에 1년 동안 기다리던 승진 소식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여러분도 집 주변에 새들이 자주 보인다면 오늘 알려드린 비법들을 꼭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물운의 징조는 집안의 식물이 갑자기 잘 자라는 경우입니다. 평소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는데도 식물이 무럭무럭 자라거나 혹은 관리를 소홀히 했는데도 예상보다 훨씬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돈나무, 금전수, 황금, 페페, 개운죽과 같은 식물들이 갑자기 잘 자란다면 이는 매우 강력한 재물운의 징조입니다. 식물은 자연의 기운을 직접적으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집안의 식물이 유난히 잘 자란다는 것은 그 공간에 생명력과 번영의 기운이 넘쳐난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금전과 관련된 식물들이 갑자기 성장한다면 그것은 곧 재물의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중국 황실에서는 예로부터 궁전 내에 식물의 상태를 매일 체크하여 국가의 재정 상황을 예측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식물의 성장과 재물운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징조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재물운을 최대한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중요한 풍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쪽 방향에 붉은색 꽃병이나 화분을 두세요. 풍수에서 남쪽은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붉은색은 이 기운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불의 기운은 재물의 성장과 확장을 상징하므로 이 방향에 붉은색 화분을 두면 금전운이 극대화됩니다. 둘째, 잘 자라는 식물은 가능한 동쪽이나 남동쪽 창가 쪽으로 옮겨주세요. 이 방향은 아침 햇살을 받는 곳으로 새로운 시작과 성장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식물이 이 자리에서 햇빛을 받으며 자라면 여러분의 재정적 성공도 함께 자랄 것입니다. 셋째, 북서쪽에는 절대로 무거운 물건이나 큰 가구를 두지 마세요. 이 방향은 천이라 불리는 건강과 재물의 기운이 들어오는 곳인데 무거운 물건이 이 기운의 흐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이 공간은 비워두거나 가벼운 식물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잘 자라는 식물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세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식물도 감정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식물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거나 감사한 마음으로 물을 주면 식물은 더욱 잘 자라고 이는 다시 여러분의 재물운으로 돌아옵니다. 다섯째, 식물이 있는 공간에 작은 분수나 물이 흐르는 장식을 두세요. 물은 재물을 상징하며 흐르는 물은 재물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동쪽이나 남동쪽에 작은 분수를 두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여섯째, 식물 주변에 동전이나 자수정 같은 보석을 심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풍수적으로 재물 씨앗을 심는 행위로 여겨져 실제 재물이 자라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이런 비법들을 실천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부산에 사는 이 씨는 갑자기 베란다에 돈나무가 2배로 자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 비법들을 적용했더니 한 달 만에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사업이 갑자기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집안의 개운죽이 갑자기 새 잎을 많이 내기 시작해서 남쪽에 붉은 화분을 두었더니 그 주에 예상치 못한 부수입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또한 재미있는 것은 식물이 잘 자라는 방향이 곧 여러분에게 행운이 찾아올 방향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동쪽에 있는 식물이 특히 잘 자란다면 동쪽과 관련된 일이나 동쪽에 사는 사람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물이 갑자기 잘 자라는 시기가 오면 그 시기에 새로운 투자나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자연의 성장 에너지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서도 식물이 갑자기 잘 자라는 모습을 발견하셨다면 오늘 알려드린 비법들을 꼭 시도해 보시고 그 결과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재물운의 징조는 집안의 문소리가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집안의 문이 열리고 닫힐 때 나는 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들린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아무런 바람이 없는데도 문이 저절로 우웅하고 진동하는 소리가 나거나 문을 닫을 때 평소보다 더 경쾌한 소리가 난다면 이는 매우 흥미로운 재물운의 징조입니다. 동양 풍수에서 문은 기가 드나드는 통로로 여겨집니다. 문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에너지의 관문 역할을 하는데 이 문이 소리가 변한다는 것은 곧 에너지의 흐름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문소리가 더 경쾌해지거나
마치 바람이 더 세게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린다면 이는 강한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의 집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문소리의 변화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황실의 문들은 특별히 설계되어 기운의 변화에 따라 다른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문소리의 변화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징조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재물운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중요한 풍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쪽 방향에 작은 종이나 풍경을 걸어두세요. 서쪽은 금의 기운과 연관이 있는 방향으로 금속성 물체를 이 방향에 두면 재물의 기운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종소리는 좋은 기운은 불러들이고 나쁜 기운은 쫓아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문이 있는 공간의 조명을 밝게 유지하세요. 밝은 빛은 양의 에너지를 상징하며 이는 활력과 번영을 가져옵니다. 특히 현관문이나 재물이 들어오는 문 주변을 밝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남쪽에 있는 붉은 장식은 줄이고 대신 파란색이나 검은색 장식을 늘리세요. 문소리가 변할 때는 불의 기운인 남쪽의 에너지가 이미 충분히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이때 붉은 장식을 더하면 오히려 균형이 깨질 수 있으므로 물의 기운을 상징하는 파란색이나 검은색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문 주변에 흔들리는 장식을 두세요.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이나 바람개비 같은 장식은 기운의 흐름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정체된 에너지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는 재물이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들어오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째,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난다면 즉시 수리하세요. 불쾌한 소리는 좋은 기운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도록 관리하는 것은 기본적인 풍수 원칙입니다. 여섯째, 문 근처에 작은 물그릇이나 수정을 두세요. 물은 재물을 상징하고 수정은 에너지를 정화하고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문 근처에 두면 들어오는 재물의 기운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비법을 실천한 사례를 소개해드리자면 대구에 사는 박 씨는 갑자기 현관문이 열릴 때마다 평소와 다른 소리가 나기 시작했는데 서쪽에 작은 종을 걸어두고 문 옆에 수정을 놓았더니 일주일 만에 오랫동안 미뤄졌던 대금이 갑자기 입금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안방 문소리가 달라진 후 이 비법들을 적용했더니 갑자기 주식 투자가 잘 풀리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흥미로운 점은 문소리가 변하는 시간대가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문소리가 달라진다면 이는 특히 강력한 재물운의 신호로 여겨집니다. 이 시간대는 재물시라 불리며 우주의 재물 에너지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문소리의 변화를 느끼셨다면 오늘 알려드린 비법들을 꼭 시도해보시고 그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재물운의 징조는 집 안으로 햇빛이 유난히 강렬하게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평소와 달리 집 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유난히 밝고 강렬하게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특정 구역이나 방향으로 빛이 평소보다 더 강하게 비춘다면 이는 매우 강력한 재물운의 징조일 수 있습니다. 동양 풍수에서 햇빛은 양의 에너지를 대표하며 이는 활력과 번영, 그리고 재물의 성장을 상징합니다. 특히 태양은 세상의 모든 에너지의 원천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햇빛이 유난히 강하게 들어온다는 것은 우주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집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고대 동양의 왕들은 이런 현상을 천복이라 불렀고 이 시기에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특별한 의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강렬한 햇빛은 행운과 번영의 강력한 신호로 여겨졌습니다. 그럼 이런 징조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재물운을 최대한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중요한 풍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남쪽 방향에 금색 아이템을 두세요. 동남쪽은 재물의 방향으로 알려져 있으며 금색은 부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특히 동전 모양의 장식이나 금색 인형, 황금색 식물 등을 이 방향에 두면 재물운을 크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햇빛이 강하게 비추는 자리에 크리스탈이나 유리 장식을 두세요. 이 투명한 물체들은 빛을 분산시키고 증폭시켜 공간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무지개를 만들어내는 크리스탈 프리즘은 재물운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셋째, 북쪽에는 물건을 쌓아두지 마세요. 북쪽은 물의 기운이 강한 방향인데 이곳에 물건을 쌓아두면 재물의 흐름이 막힐 수 있습니다.
가능한 이 방향은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고 푸른색 장식이나 작은 분수 장식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햇빛이 강하게 비추는 시간에 창문을 활짝 열어두세요. 이는 행운의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특히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는 황금 시간이라 불리며 이 시간에 창문을 열어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햇빛이 강렬한 날에는 가능한 빨간색이나 노란색 옷을 입으세요. 이 색상들은 태양의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어 재물운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중요한 회의나 거래가 있는 날에는 이 색상의 옷을 입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햇빛이 강하게 비추는 자리에 재물 그릇을 두세요. 이는 작은 그릇에 쌀, 동전, 보석 등을 담아두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태양의 에너지가 이 물건들에 축적되어 더 큰 재물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일곱째, 그림자의 위치와 형태에도 주목하세요. 강한 햇빛이 만드는 그림자가 동전이나 돈지갑 모양으로 보인다면 이는 특히 강력한 재물운의 신호입니다. 이런 그림자가 생기는 위치에 금색 장식이나 수정을 두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이런 비법을 실천한 사례를 소개해드리자면 인천에 사는 최 씨는 어느 날 갑자기 집 거실로 들어오는 햇빛이 유난히 강해졌는데 그 자리에 금색 동전 장식을 두고 동남쪽에 크리스탈을 놓았더니 그 주에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특별 보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강원도에 사는 윤 씨가 갑자기 침실로 들어오는 햇빛이 밝아진 것을 발견하고 이 비법들을 실천한 후 오래전에 잊고 있던 복권 당첨금을 받게 되었다는 놀라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햇빛이 특별히 강하게 비추는 방향이 종종 재물이 들어올 방향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쪽으로 난 창문으로 특별히 강한 햇빛이 들어온다면 동쪽과 관련된 사업이나 동쪽에 위치한 장소에서 재물운이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햇빛이 강하게 비추는 날에는 가능한 중요한 투자나 재정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우주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결정을 지지해 줄 것입니다. 특히 정오 무렵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을 때 내린 결정은 더욱 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집안에 햇빛이 유난히 강하게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셨다면 오늘 알려드린 비법들을 꼭 시도해 보시고 그 결과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재물운의 징조는 꿈에서 맑은 물을 보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꿈속에서 맑고 깨끗한 물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강이나 바다, 폭포, 심지어 비가 내리는 모습까지 물과 관련된 긍정적인 꿈을 꾸셨다면 귀를 쫑긋 세워주세요. 이는 매우 강력한 재물운의 징조일 수 있습니다. 동양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직접적으로 상징합니다. 물이 흐르는 모습은 재물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고 맑은 물은 깨끗하고 정당한 재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꿈에서 맑은 물을 보는 것은 곧 재물운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고대 중국의 주역에서도 물은 재물과 불을 상징하는 요소로 여겨졌으며 꿈에서 물을 보는 것은 길조로 해석되었습니다. 특히 맑고 깨끗한 물이 풍부하게 흐르는 꿈은 큰 부의 도래를 암시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징조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재물운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중요한 풍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집의 북쪽 방향에 푸른색 물건을 두세요. 북쪽은 물의 방향으로 이 방향에 물의 색상인 파란색 아이템을 두면 물과 관련된 기운이 활성화됩니다. 특히 파란 컵이나 화병, 블루 사파이어 같은 보석을 이 방향에 두면 효과적입니다. 둘째, 집안에 작은 분수나 물이 흐르는 장식을 두세요. 이는 꿈에서 본 물의 에너지를 현실에서도 계속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물소리는 또한 집안의 기운을 정화하고 순환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남서쪽에 있는 날카로운 물건은 치우세요. 남서쪽은 고뇌 방향으로 여성과 대지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이 방향에 날카로운 물건이 있으면 재물의 흐름이 끊길 수 있으므로 가능한 부드러운 물건이나 노란색, 갈색 아이템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꿈에서 본 물의 종류에 따라 대응 방법을 달리하세요. 예를 들어 바다를 보았다면 넓은 시각과 큰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므로 시야를 넓히는 그림이나 장식을, 강을 보았다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므로 작은 목표를 세우고 매일 실천하는 것이, 폭포를 보았다면 갑작스러운 행운이 올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금전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꿈을 꾼 후
24시간 이내에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선행을 베푸세요. 동양의 풍수에서는 선행이 재물운을 더욱 강화시킨다고 믿습니다. 특히 물과 관련된 선행, 예를 들어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거나 수질 개선을 위한 기부를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여섯째, 꿈에서 본 물의 깊이와 색상을 기억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세요. 깊고 푸른 물은 깊은 지혜와 큰 부를 의미하므로 장기적인 투자에 집중하고, 얕고 맑은 물은 즉각적인 소득을 의미하므로 단기적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일곱째, 꿈을 꾼 날 물을 자주 마시고 가능하면 물가를 방문하세요. 이는 꿈과 현실의 연결을 강화시켜 꿈에서 받은 재물의 기운을 현실로 더 잘 이끌어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비법을 실천한 사례를 소개해드리자면, 서울에 사는 김 씨는 꿈에서 맑은 호수를 보고 난 후 북쪽에 파란 화병을 두고 작은 분수 장식을 거실에 설치했더니 한 달 만에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부동산 거래가 성사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울산에 사는 정 씨가 꿈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본 후 이 비법들을 실천했더니 그 주에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승진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주목할 점은 꿈에서 본 물에 다른 사람이 함께 있었다면 그 사람이나 그 사람과 비슷한 성격의 누군가를 통해 재물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꿈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의 특징을 잘 기억해두고 현실에서 그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꿈에서 본 물의 온도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따뜻한 물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을, 차가운 물은 갑작스럽지만 큰 수입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맞게 자신의 재정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꿈에서 물과 관련된 행동을 한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물을 마셨다면 새로운 지식이나 기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물에 들어갔다면 새로운 환경이나 상황에 자신을 완전히 투자해야 하며, 물 위를 걸었다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꿈에서 맑은 물을 보셨다면 오늘 알려드린 비법들을 꼭 시도해 보시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꿈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 중 하나이므로 이를 소중히 여기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하늘에서 재물운이 내릴 때 집에서 보이는 5가지 신비한 신호와 그에 따른 풍수 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관 앞에 새가 자주 앉거나 날아오는 경우, 집안의 식물이 갑자기 잘 자라는 경우, 집안의 문소리가 달라지는 경우, 집 안으로 햇빛이 유난히 강렬하게 들어오는 경우, 그리고 꿈에서 맑은 물을 보는 경우. 이 5가지 징조 중에서 여러분은 혹시 어떤 것을 경험해 보셨나요? 하늘이 보내는 이러한 신호들을 놓치지 말고 오늘 알려드린 풍수 비법으로 재물운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런 풍수 비법과 재물운 향상법에 대한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 예정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행운을 끌어당기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주가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고 적절히 응답하면 됩니다. 명풍TV와 함께라면 여러분의 집은 곧 재물이 가득한 행운의 공간으로 변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